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한 달에 한 번 부산의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 또는 효율화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는데 추진 배경이 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또 부산의 중요한 현안 중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있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남은 과제는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전 세계 아미들이 부산을 방문했지 BTS 부산 콘서트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가 잘 됐는지 부산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오실 때마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일단 BTS 콘서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끝나서 너무 다행이고 경제부시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날? 저는 그날 공연장 안에 예. 그 외교 사절단과 함께 같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아, 보라색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차고.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데뷔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전에 준비 과정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벌써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그 공연 준비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예. 행정부시장이 대책위원장이 되었고 한 6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교통, 숙박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질서 유지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6개 반을 꾸려가지고 매주 단위로 점검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네. 시뿐만 아니고 경찰청이라든지 소방본부하고도 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최종적으로 공연을 앞둔 그 주의 월요일에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종합 전체적인 그 점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행사 거뜬하게 잘 치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네, 꼭 좀 네.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한 가지 시민 좀 공교로운 역량이 거는 한순 돋보인 카카오가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그 많은 영상과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서로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원래 1위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뉴스가 되는데 그날 카카오 불통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저 카카오 상대로 해서 저 부산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이제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네. 2039 월드 엑스포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알리는 건데 그걸 그 위버스라는 그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접속된 게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카카오만 제대로 기능이 되었으면 훨씬 많은 그러니까요. 그 홍보 효과가 있었을 건데 우리로 봐서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열기도 그렇고 BTS가 계속 완전체로 이제 끝까지 2030 월드엑스포 홍보대사로 활약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군대를 간다 하니까 이 홍보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홍보대사는 BTS 전원이 1대1로 사인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홍보대사의 한 사람 지금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개별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 사인을 받았다. 위촉식을 할 때도 BTS 대표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이브에게 위촉장을 준 것도 아니고 BTS 7명의 완전체 개개인에게 국무총리와 그리고 최태원 회장, 부산시장이 참여한 행태로 위촉식이 진행이 되었고 위촉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우리 BTS 멤버 한 명 한 명이 상당한 책임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정말 BTS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공연장 안에서 그 열기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온 아미 팬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외교 사절단들이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들 나이가 많아요. 앉아 있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야광봉을 들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사들의 자녀라든지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더더욱 부산의 역량 그리고 BTS라는 K-컬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BTS를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전에 대한 이 환기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는 분명히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더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BTS 여러분 개별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사실은
그 BTS의 기획사인 하이브 측하고의 소통 창구가 제가 창구가 되었었는데 이제 글로벌 콘서트가 무사히 성공리에 잘 마쳤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과제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1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경쟁 국가와 함께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직접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유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고 또 6월에 또 4차 프리젠테이션이 남아 있는데 원래 BTS하고 우리 부산시가 MOU 홍보대사 MOU를 맺었을 때 거기에 PTA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실사 때 직접 BTS 멤버들이 안내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진이라는 그 멤버 한 명이 군에 가는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역량으로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소통을 이제부터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시기를 조율했다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어떻게 보면은 BTS 진이 이제 군대를 감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합 효율화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 좀 떠들썩합니다. 예,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 부산시 산하기관 25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수치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의 인구가 330만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하기관이 25개입니다. 자, 서울시가 1000만 도시에 산하기관이 26개입니다. 인구 대비해 보면 우리는 서울시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산하기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는 1300만 인구에 산하기관의 직원 수가 6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부산시는 330만 인구에 산하기관의 직원 수가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를 해보면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에 비하면은 기관 수도 3배 이상, 그다음에 직원 수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부산시에서 그 산하기관에게 전출금이라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니까 전출금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많아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직원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이제 비만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시기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뭐 통합 작업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어떤 이전이나 이런 작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합쳐진다고 해서 뭐 직원들이 뭐 나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뭐 직원들 뽑을 때 조금 더 효율화되는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센터를 통합하고 또 부산시설공단하고 스포원을 효율화한다 하는데 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부산도시공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아르피나라는 리소스텔을 또 그 경영을 맡게 된다든지 이렇게 시민의 주거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활동을 해왔던 것이 부산시 산하의 부산도시재생센터라는 게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옵니다. 원도심 중심에 어떤 도시재생 사업들이라든지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도시공사 안에서도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능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 동시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고 중복된 업무들을 두 군데서 나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 군데에 합치게 되면 더욱더 시너지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두 기관을 통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도시공사는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아파트라는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막 높게 짓는 그런 아파트들이 느껴진다면 도시재생센터는 기존의 주민들이 그 환경을 유지하면서 좀 더 이제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공공의 이용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려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가지고. 근데 이미 그 기능이 부산도시공사에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부산의 시청 앞에 행복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기장에도 행복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형도 있지만 도시공사는
원도심 안에 있는 빈집을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그걸 개조를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네네.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용도로 문화 공간이라든지 예술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 기능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네네. 자꾸 분업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협업을 해야 될 융합의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합치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까 시설공단하고 시설공단은 우리 부산 시민이 매일매일 겪는 곳을 관리하는 곳이 시설공단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출근할 때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터널이나 다리 이런 것도 다 이용을 하고 주말에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부산 시설공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자, 스포는 뭔가 하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경륜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예. 하나가 검정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또 시민공원이라든지 대청공원 같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공원 관리 기능은 두 군데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스포너의 경우는 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경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경륜 사업은 지금 젊은 층들이 경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관심이 다 옮겨가 있고 예. 그것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을 때는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가 있는 거지 경륜에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스포원의 사업의 한 축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예. 시설공단하고 통합시켜서 그 안에서 경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효과가 더 발생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곳이 부산 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분산된 기능을 연구 기능을 부산 연구원 중심으로 이제 통합하는 방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일부 기능을 부산 인재평생진흥원과 통합하고 또 여성정책 연구 기능은 부산 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거. 이걸 두고 부산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성평등 현황 연구조사 기능하고 여성정책 연구 기능을 맡아서 추진할 여성정책 연구 전무기관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에 편입한다는 계획, 이게 약 2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전략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여성단체 10개 단체하고 제가 간담회를 장시간 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조금 설명을 했고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한 내용은 네네. 잘못된 오해입니다. 네. 뭔가 하면은 부산 그 여성가족개발은 여가원에 있는 연구 기능과 위탁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연구 기능을 100% 다 떼어서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20년 전에 후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수탁 기능을 맡고 있는 게 보면 그 양성평등센터하고 성병영양평가센터 두 군데가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위탁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존재합니다. 그 연구원들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장기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부산연구원으로 예, 부분적으로 이제 이전을 해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진행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오해가 뭔가 하면 전체 연구 기능들이 다 부발련에 가버리게 되고 여가원 안에는 그냥 사업만 맡고 있는 기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결국은 부산연구원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의 사업과 관련해갖고 싱크탱크로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로 기능이 제가 한번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한 10개 분야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전부 보면은 토목과 인프라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 산업, 그다음에 저 남북 관계 그리고 또 교통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뭔가 건설하고 뭐 그런 연구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의 기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 이 인프라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지를 새롭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산연구원의 그 부분은 사람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그 방금 여성과 가족 부분에 장기 연구가 가는 인력과 그다음에 부산 복지개발원에 사람의 문제지 않습니까? 복지개발원에 또 장기 비전을 연구할 연구 역량들을 그쪽에 같이 합쳐서 그야말로 이제 융합적으로
도시의 미래, 그러니까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부산연구원의 폭이 더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산연구원에는 인적인 숫자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민의 관점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산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 산하기관에 분산된 창업 지원 기능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합쳐가지고 지금 가칭으로 부산창업혁신청과 통합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네네. 부산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업이 자꾸 만들어지고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창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서비스업 중심의 창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서비스업 가지고는 큰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가 작은 기업이었지만 지금 대기업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술 창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기술 창업을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그 산업과학 혁신원의 그 기능이 전부 보면 기술과 과학과 관련된 부분에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창업을 접목을 시키면 부산에서 기술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두 기관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창업혁신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교류재단하고 영어방송재단 요것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네요. 네, 그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은 결국은 공통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각각의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영어방송재단은 방송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 혹은 부산 시민의 글로벌 감각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그 국제교류재단은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도시 외교를 한다든지 우리 도시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시키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나름대로의 글로벌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지지이고 그래서 통합된 도시 기관 명칭도 부산 글로벌 도시 재단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두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기관 당사자들은 어떤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처우 악화라든지 그리고 또 일이 뭐 과중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을 하면은 부산은 누가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구조조정 이런 문제는 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인원 감축을 한다는 게 많이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 감축은 1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현행법 노동법, 뭐 고용법상 봤을 때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통합을 이유로 해서 인원을 감축을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자신의 처우가 해고가 된다든지 그리고 혹은 또 처우가 기존보다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효율화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억지로 강제로 인원 감축을 시켜서 절약하는 돈이 생겼을 때 이게 인원 감축이다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 약간 무식한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들을 통합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사업들을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향일 수 있는데 우리는 후자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처우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일절 없을 예정입니다. KDB 산업은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신사옥이 남구 문현금융단지 3단계 부진에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현재 그런 방향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전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은행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정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크게 원래 이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지구라는 곳에 가는 게 맞습니다. 전국에 1차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전부 다 지역별로 혁신지구가 형성이 되었고 부산은
크게 두 개의 핵심지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현동에 그렇죠. 있는 금융 핵심지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영도 쪽에. 영도에 있는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도에 있는 해양 관련된 또 핵심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소가 다 공간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산업은행이 할 것인데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문현동에 있는 BIFC 쪽으로 오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산 이전 추진단장 맡고 있는 최대현 산은수석 부행장이 이제 직접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려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너무 반대가 심해서 무산됐다 네. 이렇게 하던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네, 같거든요. 가장 저희들이 이제 난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국회에서 산업은행 그 소재지와 관련된 규정을 서울에서 특별법, 북한으로 예, 예. 바꾸는 거고 네. 그런 이제 국회가 역할이 중요하고 또 다수당이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실제 이전을 해서 한 식구가 되어야 될 산업은행 직원들은 부산에 가게 되면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서울에서 누리던 혜택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 또 혹은 또 주말 되면 여가나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서울에 비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의 산업은행 이전 지원단입니다. 추진단이 예. 아니고 지원단을 꾸렸고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반으로 해서 정주 환경에 관한 것, 주거와 관련된 것, 또 사업과 관련된 것, 또 혹은 교육과 관련된 이런 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저희들이 노조를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노조와 직원들의 또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노조가 직원들 전체의 대표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조는 오히려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 한 명 한 명, 집단화되지 않은 직원 한 명 한 명이 오히려 더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업은행 내부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밀고 가도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해서 온도와 속도 조절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일단 상황입니다. 신호탄은 이제 법 제정인데 네.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서울로 박혀 있는데 그걸 네. 이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대체 좀- 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네. 과거의 수도권 발전 전략입니다. 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단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봉건제 시대에 가장이 장남 위주로 이렇게 몰아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출세하면 그 밑에 차남, 삼남, 뭐 자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처럼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략을 수도권 네. 발전 전략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 규정이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서울에 둬야 된다. 아니 장남은 재벌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차남, 삼남 뭐 키워야죠. 이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하는 게 예. 지금 다 밝혀졌네. 네. 그렇죠.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감기도 조심하고 독감도 조심하고 코로나19도 조심하고 길거리도 조심조심 다니면서 안전하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8,200